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배준형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민주당 혁신위 김은경 위원장 발언 때문에 계속 논란인데요. 일단 혁신위 측은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반면에 당사자였던 김은경 위원장은 본인도 곧 노인 반열에 든다, 노염을 푸시라 하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발언부터 해명까지 두 분은 어떻게 이 사안을 보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배준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좀 어이가 없습니다. 예, 어이가 없고 이제 사과를 해야 될 게 혁신위가 아닌 건 맞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네, 왜냐하면 김은경 혁신위를 띄운 당사자가 바로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해야 되고요. 네. 민주당이 한두 번이면은 이걸 실수라고 합니다만은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하면 이거는 진심이고 DNA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옛날 정동영 의장이 70대는 투표하지 말아라 했고 그리고 또 유시민 의원은 60세가 되면 죄송하지만 뇌가 썩는다고 그랬나요? 예. 그런 히스토리를 이어왔는데 활용점정은 양이원영 의원이 미래에 살지도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뭐하러 투표하느냐 뭐 이런 노인 폄하적인 발언을 계속 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민주당의 또 위기감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출구조사 때 60대 이상이 한 30%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갤럽에서 7월 말에 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민주당은 한 22%, 네. 국민의힘이 한 25% 정도, 그러니까 19세부터 28세까지. 그래서 이런 것을 아마 그냥 말장난 같은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네. 정책으로 승부해야지 이렇게 편가르고 패가르고 갈라치기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혁신위가 어제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 혁신위 차원의 입장은 사과할 일은 아니다. 발언이 좀 왜곡된 것 같다라는 입장이었고요. 하지만 오늘 박광원 원내대표는 좀 다른 결의 이야기를 했죠. 민주당의 입장은 뭡니까? 혁신위 차원에서는 처음에는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어제 오후에 그렇게 나갔다가 그다음에 그 이후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럴 의도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월수금 최고위가 있으니까요. 이제 최고위에서 박광원 원내대표가 또 다시 한번 이제 사과를 했죠.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언행에 대해서 앞으로도 주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 인용을 하는 과정, 그 예를 드는 과정에서 부적절했고 그리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단어들이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청자 중심으로 그렇게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사과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필요성 또한 그 청자 중심에서 판단을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더 조심할 것이고요. 그리고 폭염으로 우리 국민들 굉장히 고통받고 계신데 이런 불필요한 논란 일으킨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의 입장을 또 강선우 대변인께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복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인데요. 연구자들의 일상적인 표현이 일반인과 달라서 생긴 오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또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목소리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본인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이 많으실 거고 국민적인 여러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일인 만큼 본인도 유감의 표시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명징하게 사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도 민주당의 구성원으로서 이런 일이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서 매우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들을 때는 이제 그게 청년들의 좌담회였고 청년들 대상으로 이분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죠. 네. 그분도 그렇고 학교에 계신 분이잖아요. 네. 이 합리적이다라는 말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합리적이라고 평가한 게 아니라 이제 자제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는 표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연구자분들이 일상적인 표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연구자의 표현이 달라서 생긴 오해다. 이제 서복경 혁신위원은 이제 옹호하는 발언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민주당은 사과하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저게 본심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과하기 전까지는 저 문제는 해결 안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당은 미래세대 약탈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근데 혁신위 대변인이 이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을 때 그거 사과할 문제가 아니고 이 청년들의 어떤 그 동참을 요구하기 위해서 한 그런 취지의 말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럼 민주당은 이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첫 번째, 왜 미래 세대를 약탈하느냐? 민주당 정부 때 부채가 400조 원이 늘어서 천조 시대가 됐습니다. 그 미래 우리 청년들이 다 갚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재정 준칙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돈을 끝없이 써서 그것 다 부담 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그 서울의 아파트 값을 2배나 더 올렸습니다. 집 못 사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정책을 하고 나서 지금 수세로 몰리니까 달콤한 말로 우리 뭐 이렇게 하자. 예. 안 될 것이라. 알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대표도 김 위원장을 임명한 이재명 대표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배준영 의원께서도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해야지 일단락되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우선 민주당이 사과하기 싫다고 우리 배준영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예. 그 최고위에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또한 이렇게 사과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거치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연대 책임져야 된다고 김기현 대표가 말씀하셨죠. 좀 너무 많이 나간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논리를 그대로 국민의힘에 적용을 해보자면은 국민의힘 최고위 같은 경우에는 김재원 의원, 조수진 의원 그리고 태용호 의원 각각 그런 망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논리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김기현 대표가 그 관련해가지고 연대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도 해체가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그 비판을 하실 지점이 있으면 그 비판해야 되는 그 지점에 국한해서 그렇게 비판의 말씀을 주시면 서로 이렇게 건강한 그런 비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이 발언 논란을 가지고 민주당이 무슨 미래세대 약탈 정당이다 그렇게까지 확장을 시켜서 말씀하시는 건 전 언어 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잠깐만요. 과거 네.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 때 최고위원들 일부 발언이 논란이 돼서 뭐 징계도 받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연대 책임져야 되는 문제야 이렇게 반문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뭡니까? 예.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최고위원이 한 그런 말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서 김웅겸 혁신위원장의 발언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김기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그 주장대로라면 거꾸로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 때 최고위원들의 발언, 논란이 된 발언을 했으니 김기현 대표가 책임져야 되는 것과 같은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거든요. 네. 그 강선 의원님 하신 말씀에 뭐 저는 동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최고위원들이 충분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뭐 다시 재론하고 싶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민주당한테 얘기하는 거는 또 그 김기현 대표가 말씀하시는 거는 이 사태를 좀 간단히 보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일파만파고 그 어르신들의 어떤 그 표심을 뛰어넘어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중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제가 그 고언을 드리는 겁니다. 민주당 이 문제가 전혀 가볍게 보고 있지 않고요. 가볍게 보고 있었다면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없었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야권이 자신을 언론 장악의 장본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 처음으로 어제 출근길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언론은 장악할 수 없는 영역이며 대신 자유의 책임이 따른다라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쓴 표현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언론 장악 선전포고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여당에서는 원론적 얘기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세상에나 세상에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공산당 언론 같은 시대착오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합니까? 제정신입니까? 맛이 가도 이 정도로 맛이 간 줄은 몰랐고 막 나가도 이 정도로 막 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원론적인 얘기 같게 들려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저는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너무 일부에서 너무 뭐 트라우마가 있는 것인지 알러지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나치게 하는 측면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과거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언론이라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기관지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에 공산당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포털을 장식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나름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그 해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설명이라고 네. 그래야 되나요? 하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그리고 예. 이동관 관련된 트라우마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동관 후보자 관련돼서 트라우마가 없게 생겼습니까? 예. 그 MB 정부 때 대변인 시절에는 정권에 불리한 기사를 쓰지 못하도록 압박을 했었다는 그런 정황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홍보수석을 맡을 때였죠.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국정원의 좌편향 인사를 파악을 하라고 지시를 했던 그런 문건도 다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가 상당히 후퇴를 했죠. 그런 트라우마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심에 섰던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됐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트라우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당은 문재인 정권에서 오히려 방송장악이 있었다라고 지금 역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정말 너무했어요. 아시겠지만은 뭐 거슬러 올라가면은 DJ 정부 때 23개 언론사를 세무조사해서 5천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언론중재법, 언론탄압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결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냥 그만뒀죠. 그래서 유엔을 포함한 전 세계 언론 기구들이 그거는 언론을 탄압하는 그 너무한 법이다. 예.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나 특별한 그 주관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동관 씨가 그 이번에 방통위원장 된다고 해서 유엔이 뭐라고 그러지는 않죠. 예. 그 공산당 기관지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예. 그 가짜 뉴스와 특정 진영의 정파적 이해를 퍼나르는 언론, 예. 그 잘못된 언론 아닙니까? 예, 잘못된 언론이고 그걸 정론직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당과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일반론적인 것을 말씀을 하셨을 예, 텐데. 가짜 뉴스란 표현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네, 공산당 기관지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더 논란이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하는 기관이 언론 기관이나 언론사가 있다면 예. 공산당 언론과 공산당 기관지와 뭐가 다를 것이냐라는 예. 일반론을 말씀을 하셨고 예.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좀 이해가 안 갔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도둑이 재발절인 식으로 이렇게 반발하고 그러는데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짜 뉴스와 정파적 이해를 퍼나르는 언론은 정론직필이 아닙니다. 예.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언론의 이제 중립성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우리나라 공영방송사들은 뭐 수신료도 받고 있지만은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사들이 예. 중립적이지 못하면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바로 쓰지 못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TBS 예만 간단히 들겠는데 김어준 씨와 TBS에서는 이른바 일합시다라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게 열심히 일하자는 예, 뜻입니까? 아니면 1번 후보를 찍어달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예. 이번에 바로 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언론을 보고 공산당 기관지라고 표현을 한 게 저는 일반론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일반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국민들께서 어떤 평가를 하실지. 그리고 네.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 뭐 탄압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적어도 지난 정부에서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특정 언론사 기자를 배제하는 걸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언론사 뉴스데스크 압수수색한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수치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그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게 있어요.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를 하거든요. 박근혜 정권 때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 때 다시 올라갑니다. 언론 자유 지수가. 그리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 어떻게 됐냐면 지금 4단계, 5단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지표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객관적인 지표, 국제 지표상으로 언론 자유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하나의 비판의 대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네, 저는요 그 지난번 2017년 8월 22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비공개 방통위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는 사람이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예. 사실 방송사를 장악하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네. 이게 실제로 이행이 됐습니다. 강규형 이사라고 예전에 분식집에서 그 김밥 사 먹었다고 결국 그 카드로 예. 법인카드로요? 예, 그래서 결국 해임이 됐는데 그 해임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고대영 이제 예. 사람을 조정해 갖고 고대영 사장을 결국 KBS에서 해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대법원에서 예. 확정 판결이 났단 말입니다. 이렇게 공영방송을 아주 군사작전 하듯이 이렇게 되치기 해갖고 빼고 바꾸고 하는 게 이게 언론 탄압이 아니면요. 예. 무엇을 언론 탄압이라고 합니까? 과거 KBS 사례, 강규영 이사 사례를 지금 들면서 그게 바로 언론 장악 아니냐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 관련해가지고는 판결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예. 이게 정권의 어떤 그런 언론 탄압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것이 있는지, 그게 불법성이 있었다고 내린 것이 있는지, 예. 그 구체적인 사안을 좀 확인하신 이후에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10월 퇴진설에 당내 인사들은 금시초문이다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비명계, 친명계 조금 온도차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 윤영찬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당을 분명하게 단합시키고 어떻든 총선 승리의 가능성을 제시한 다음에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해야 국민들과 지지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고 또 지지자들을 더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드는 거죠. 저는 그 시기는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표의 거취를 갖고 당내에서 운운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죠. 지금 윤석열 정권이 저렇게 못하는데 네. 저렇게 많은 실수를 하고 저렇게 보도하게 권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지지율은 저희가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빨리 사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비명계, 친명계의 시각이 워낙 다르니까요.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은 당내에서 당연한 거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 10월 사퇴설이 처음 이렇게 막 공론화 비슷하게 불거지게 된 게 그 국민의힘 출신의 그런 정치 패널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불거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럼 민주당 내에서 정말로 이렇게 너무나 중차대한 논의가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논의를 국민의힘 출신 정치 패널과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출발부터 시작해서 이게 더 이상 뭔가 이렇게 논평을 할 그런 가치가 있는지 잘은 모르겠으나 그런데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입장이 갈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그 상황에 관해서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요 대표 사퇴설 관련해서는 저기 지금 그래픽에 나와 있는 윤영찬 의원조차도 처음 듣는 얘기다. 지금까지 그런 분위기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내에서는 이게 무슨 뜬금포야? 갑자기 저런 얘기가 왜 나와? 이런 분위기예요. 그렇군요. 어제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 영장 청구하면서 또 이 문제 10월 사퇴설이 또 부각이 된 것 같거든요. 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제 민주당이 좀 고민일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비틀거리면서 걷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아까 김은경 혁신위를 말씀드리면은 그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그냥 통과시키는 게 당론처럼 당론으로 만들었는데 예. 그게 이제 정당한 영장 청구일 때 경우에. 그러니까 그것도 애매한데 그 이후에는 또 체포동의안이 오면은 기명투표를 하면서 그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라는 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순이죠. 창과 방패를 동시에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성만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비회기 중에 하는 게 민주당은 고맙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면은 체포동의안이 와갖고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회기 중에 왔는데 지금 비회기 중이니까요. 네, 회기 중에 오면은 그게 정당한 영장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정당하지 않다고 그래서 전부 부결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면은 회기 중에 다음번에 또 오면은 또 부결시킬 겁니까? 네. 그럼 민주당 부담 있죠. 자,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영장 청구했는데 지난번 한번 청구했다가 체포동의안 부결되면서 자동 기각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비회기 중에 바로 영장을 쳤습니다. 네. 검찰이 의도를 갖고 영장을 쳤다 이렇게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혹은 어떤 거를 생각을 하면서 고려를 하면서 다시 한번 영장을 쳤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그 똑같은 내용의 그 체포동의안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관련 보고를 했죠. 근데 그 보고 내용은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이번 수사에 있어서 반드시 인신을 구속해야지만 이 수사에 지장이 없다. 그래서 그 인신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동감을 하면은 가를 찍는 것이고 그리고 이 수사에 있어서 인신을 반드시 구속해야 할 만큼 지금 법무부 장관이 설명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불을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 지난번에 부결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는 뭐 그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겠죠. 금요일인가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네, 실질심사를 하겠죠. 그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이 됐다고 만약 판단을 하고 그리고 소명이 됐다는 그 전제하에 예를 들어서 도주의 우려나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법원에서 그것을 법원의 판단이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네네, 그렇게 되겠죠. 법원에서 만약에 기각을 하면 검찰도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죠. 검찰도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영장실질심사. 네, 지금 그 윤관석 의원 관련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요. 네, 그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비회기 중에 하는 거는 글쎄 민주당으로서도 별로 나쁘지 않고요. 그 검찰로서도 뭐 당연히 지금 하는 게 왜냐하면 회기 중에 또 해갖고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실패를 또 하게 되면은 뭐 마이너스가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